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장소는 잘 가고 어떤 장소는 잘 안 가고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교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지하철이 됐건 버스가 됐건 이런 거에 대해선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파 집회는 안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허가해 주지 않으면서 민주노총의 집회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주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일성 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설날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그거의 연장선을 통해 가지고 가족끼리 모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설날에 가족끼리 모인다면 어떤 얘기가 주로 이루겠습니까? 도대체가 이것만 장사도 지금 똑바로 안 되는 것이고 애들 지금 교육 또한 똑바로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근데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역을 하나보다 코로나가 문제니까 내가 협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런 식의 정책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 있었다. 이미 진작에 수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는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감히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못하도록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미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독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막 침범을 하고 있고 무슨 거리두기를 핑계로 해가지고 영업장까지 다 그냥 문을 닫게 할 만큼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위험한 요소는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죠. 코로나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무서운 것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건 무조건 독감보다 심각한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유를 제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식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 한 가지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수팀이 발표 한 가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정상인도 코로나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당 내용은 오명동 교수와 박한번 교수의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밝혀졌습니다. 논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중요한 발표이죠.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항체 이걸 언제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고 난 뒤에 코로나가 다 완치가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우리 몸에서 그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교수팀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정상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역세포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연구 결과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병원에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환자 17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13명 가까이가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에서 수집이 됐던 미국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면역세포를 가진 사람이 6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인종,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인류 중 상당수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추정을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식의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방역 체계 그리고 백신 이게 지금 무쓸모한 거 아니냐?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60%에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하러 우리가 지나치게 방역을 하고 뭐하러 또 지나치게 백신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맞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지금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나타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피해가 좀 적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이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아시안권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적다 보니까 코로나에 치명적이었던 것이고 아시안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식의 면역세포를 통해 가지고 집단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주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구의 대상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특정 나라나 인종의 코로나에 대항하는 항체나 면역세포가 더 많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역 체계 또한 전부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또한 좀 섣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어력, 즉 면역력을 우리가 가질 정도의 충분한 항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코로나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항체가 있어야 되냐?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만큼의 충분한 항체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백신을 맞는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일반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런 식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역세포가 있다라고 한들 백신을 맞을 필요는 당연히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백신을 맞아야 항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화항체가 충분해야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번에 서울대 교수팀의 저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과한 것이다, 너무 섣부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의 중요한 함의가 무엇이냐? 코로나19가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이유를 설명할 유력 후보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스라고 하는 것이나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상 한 통속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도가 나왔던 방식,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신종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나 사스라고 하는 것이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상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종 바이러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그리고 정부 또한 나서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신종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이 커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이한 어떤 바이러스다 이러다 보니까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스, 메르스에 비해 가지고 치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건 이거겠죠. 사스, 메르스 그때에 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완화가 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물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가지고 전염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층에 우리가 맞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전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억측을 하거나 과도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면서 백신 필요 없는 것이다, 방역 필요 없는 것이다. 근데 누가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가장 방역에서 중요한 거는 백신인데 그 백신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필요 없는 거를 근거로 삼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거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